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애국 시민 여러분 1인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민경규 의원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서초소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연설하는 사람은 하고, 유튜버를 제외하고는 좀 간격을 띄어서 요 안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1인시 하는 분들도 이렇게 좀 간격을 넓혀서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좀 협조를 부탁받았습니다. 좀 잘 지켜서 우리가 평화적 1인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협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취재하시는 기자나 유튜버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간격을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오라가라면 성가시잖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작년 4월 15일이었고 벌써 1년하고도 이제 8월이니까 뭐 4달이 더 1년하고 4달이 더 지났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늘 항상 빠짐없이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나오신 분들도 있고, 저기 건너편에는 11번 출구에서는, 저쪽은 강남구입니다. 거기서는 도태우 변호사께서 늘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좀 여기 있다가 어느 정도 연설 마치고 저쪽으로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4.15 부정선거는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죠. 그것을 듣기 싫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는데 어떻게 침묵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든, 여러분이 그것을 피하고 싶든,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그것을 알고 싶지 않든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알려야 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엄청난 일들을 듣게 되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저스트 월드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정하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하는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들은 음모론자야, 아니면 뭔가 잘못됐겠지. 간격을 이렇게 취재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간격을 이렇게 떨어져서 편집 잡히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건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는데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러면 좀 뭐하는 소리야? 아유, 사실일 리가 없어, 저 사람들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6개월 이내에 재검표, 그러니까 이의를 신청하면은 다시 재검표를 하고 확인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걸쳐서, 1년도 훨씬 넘어서 6월 28일 날 인천에 있는 민경욱 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안 하려고 법원에서 그러다가 재검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재검표를 해서 보니까 완전히 통관리를 해서 사전투표지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원래 사전투표지는 여러분들 프린터기로다 이렇게 인쇄를 해서 나와서 유권자가 찍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인쇄 전문가도 그러고 육안으로 봐도 외부에서 인쇄를 해서 들어온 게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으로 우리가 배칭육 투표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2가지 색 이상으로 겹쳐서 들어오는 거는 프린터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인쇄가 잘못되거나 외부에서 조악하게
급하게 인쇄가 된 겁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도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주권은 국민의 것이 아니죠. 그것은 개표하는 사람의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 권력자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거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뭐 양김씨 알지 않습니까? 뭐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들이 뭐 미우나 고우나 많은 나쁜 짓도 했지만 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최소한도 국민과 같이 호흡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2002년에 전자투표 그러니까 전자개표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주사파 정권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늘 부정선거를 자행했었습니다. 저는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에 있을 때도 그것을 분명히 제가 여러 가지로 다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씨도 먹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4.15 부정선거가 왜 이렇게 알려졌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한테 그러니까 중국에 하청을 줘서 그렇습니다. 중국에 하청을 주면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거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라는 거를 갖다 잘 알지를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구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냐? 강남구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완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냐? 근데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하청업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국이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대가 동일한 선거구 같이 66대 36인가 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쫙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여러분들 그 중국에 그 짝퉁이 항상 있고 중국에 있는 물건을 사면은 정말 입을 수가 없고 사용할 수가 없고 음식물도 거의 치명적으로 불량식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외부에서 반입을 해서 투표함을 바꿔치거나 집어넣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제 목숨을 걸고 자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잡아가세요. 이 말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이든 무슨 일이든 저를 잡아가도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너무너무 눈에 띄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80석까지 그렇게 차지할 필요가 없었는데 정말로 조악하고 무식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개표 방송을 하는데 이낙연 대표라든지 옆에 운동권이라든지 거기 떨거지들이 앉아있는데 환호를 부르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놀래는 거예요. 아, 이 무식한 양절철이 이 자식 말이야. 중국 공산당 이 자식들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했으면 180석이 넘는 거야. 이거 괜찮을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환호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자중해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국민들이 나타나는 항의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그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 때의 산업화와 그 이후에 민주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찰분들이 민주경찰이었는데 이분들이 어쩌다가 말이에요 주사파와 이거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실제로 제대로 운동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학교 때 그냥 뒤따라다니다가 운동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놓고서 운동권이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권을 갖다 중국 공산당한테 넘기고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여하는 그런 나라로 다 전락을 했습니다. 지난 4-5년 불과 4-5년 동안에 자 경찰분들 말을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1인 시위를 하는데
이게 목적이지 경찰들하고 그냥 충돌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나 기자분들만 이 안에 있고요. 멀찍멀찍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알리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경찰들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우리 아들들이고 이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이분들도 부정선거 다 알고 있어요. 이분들도 똑똑해서 경찰 시험 붙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부정선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딪히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도 저스트 월드구나. 그럴 리가 없어. 이 세상은 그럴 리가 없어. 경제대국 12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발달된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말이 될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정선거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많은 나라들, 콩고라든지 그리고 키르기스탄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미국 이런데 부정선거가 직접 자행되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사전투표지나 우편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도 그랬고 대한민국의 선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부정선거가 가능하냐면요, 전자투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당내 경선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당내 경선은 종이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데서 누르면은 그것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재검표라든지 인천 연수구라든지 이런 거는 종이가 남기 때문에 그나마 증거로 나중에 확인 대조가 가능하지만 그냥 그것만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그냥 100% 전자투표만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란 당대표도 마음대로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대통령이 원하고 권력자가 원하고 성만이가 원하면은 그 사람을 당선자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죠. 대만이라는 나라, 타이페이 차이나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만은 우리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는 그 우방이며 혈맹이고 이런 나라이죠. 대만을 갖다가 그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서 복속시키고 선거를 갖다가 관여해서 자기가 원하는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로 권력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대만은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중국 공산당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수개표로 합니다. 수개표를 해서요, 찍고 난 다음에 대표할 때도 이만합니다. 보통 이만합니다. 투표지가 이거 반만 해요. 이거 반만한 거를 개표지에서 꺼내서 A 후보, B 후보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이렇게 들고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정당 관련이나 참관인들이 다 해서 체크를 해서 부정이 개입될래야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만을 갖다가 더 먼저 복속시키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더 먼저 복속시키고 싶어 할까요? 대만은 이렇게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주권을 지키는 길이고, 국민주권을 지키는 길은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 여러분하고 충돌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간격을 유지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엄령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엄령 상태에 있어도 슬기롭게 해결하면 됩니다. 경찰은 적이 아니에요. 경찰을 우리가 민주경찰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나중에 광화문에서 문재인을 끌어내서 목을 바르다 군합발로 밟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군합발로다 목을 같이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성지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된 거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자식을 낳아서 그리고 손자를 낳아서 키우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때 의경 기간 동안에
나는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 아니면 나는 경찰을 복무할 때 강남역 10번과 11번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나는 다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나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들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을 나중에 물리치고 후세들한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나라가 됐다. 얘들아, 자랑스러운 이 아빠 민주경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경찰 이걸로 거듭나서 너희들도 경찰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너희들 조상들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믿고요. 그 전에 피를 많이 흘린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제일 1호로 다 먼저 피를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작년 4.15 선거는 총선은 부정선거였는데 이전에도 지금 좌파 정권은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대대적으로다가 이렇게 표가 나게 자신들도 수습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나타났냐 하면은요, 중국 공산당한테 한청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법관이나 선관위 사람들은 수습이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럴 거예요. 청와대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개 이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이 두 가지는 꼭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그 관련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한테 다 넘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중국 공산당을 물리쳐서 이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앞장서서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나는 대통령보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거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가들도 성장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나오신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황교안 대표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이 황교안 대표서부터 해서 부정선거를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고요. 그것을 사실 여당 야당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지?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 일을 어쩌란 말인가. 그래도 여야가 작당하고 권력층이 작당하고 언론이 다 합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뭉개면은 그냥 사그러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절대로다가 주머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 물이 헝겊 주머니에 남아날 겁니까? 남아날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이롱으로 만들어서 나는 절대로 물이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황교안 대표한테 여기 연설 좀 부탁드립니다. 오시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예, 그래서 물은 이게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또 바지 주머니에 송곳을 넣으면은 송곳은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4.15 부정선거였던 것의 증거라든지 이것을 절대로 덮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덮지 못합니다. 자, 오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거와 같습니다.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남침 증거가 분명한데 어떻게 북침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점에서 4.15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안내방송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설 안 하신대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가 시위 현장에 나오고
부정선거를 갖다 밝히려고 한 걸음씩 나와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한데 오늘 연설을 안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반갑고 하겠지만은 거리를 좀 유지해 달라는 황교안 많은 정치인들이 황교안 대표와 같이 더 부정선거에 많이 결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집권이 저 황교안 대표 감사하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야죠. 지금까지 항상 전쟁이 나서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고 임진왜란 때도 백성들만 나와서 싸우고 임금이 도망갔고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4.15 부정선거 지난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 이 국민들이 방치돼서 이렇게 전선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국민들이 당신은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밝혀내는데 앞장서서 싸웠고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는데 앞장서서 싸웠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그리고 자유화가 실현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나는 정말로 노력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한 적도 없고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조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압니다. 울산대학교 같이 근무를 했고 조국도 대학교 다닐 때 제대로 운동한 사람 아니고 뒤에 심부름하다가 잠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사기쳐가지고 부동산 투기나 하고 그 집안 내력 대대로 다 이상한 집안에서 이상한 집안 하다가 나중에 줄라가지고 사기꾼들이 모인 데가 청와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항상 굴욕의 역사 그리고 나라를 갖다가 중국이나 북한에 들어바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의 정통성이 없거나 자기가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일을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맞습니다. 목에다 칼을 들이대거나 총을 쏴도 하나도 안 줬어. 쏴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사기로 집권을 하고 부정선거로 집권을 하고 부정으로 정처를 하고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사람들은 구한말에도 그랬습니다. 남한테 의존을 해서 들어바친 다음에 자기의 영달을 추구합니다. 가서 일본의 백작 그 칭호를 받고 일본의 백작 그거를 받아요. 백작 자기를 받고 지금 공산당하고도 얼마나 많은 딜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국토를 갖다 파괴시켜가지고 지금 태양열로다가 우리나라의 자원을 갖다 전력을 공부하는 거는 2%가 채 안 됩니다. 맞습니다. 2%가 채 안 되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2차 산업국가고 강인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 2%의 전력, 1점 몇 프로의 전력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살림을 훼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부패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 부패 공동체 안에는 그 운동권 세력의 그 지저분한 그 부패 세력과 중국 공산당의 패널업자 이러고 그 조폭 세력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안내방송. 잠깐만요. 어차피 조금만 다시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초구 경림과장인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억양으로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터지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튜버나 기자분들만 요 안에 계시고요. 시위하시는 분은 1인 시위로 간격을 좀 이렇게 넓혀서 어찌됐든 그 코로나 계엄령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좀 지켜주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경찰에 좀 노고도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간격을 벌려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민경유 의원 오셨네요. 민경유 의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저는 11번으로 가 있겠습니다.